뭐 예상은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선거라는 것은 예.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결과가 예. 뚜껑을 열어야 답이 나온다는 게 정설이고 예. 저도 상당히 긴장을 했고 이번 선거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뭐 결과는 뭐 최종적인 건 나왔지만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선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뭐 일단 예산 군민들한테 저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이 중책을 갖고 예산 군민들의 기대에 맞게 지역 발전과 우리 예산 군민들의 평안함을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무엇을 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예산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홍문표 현 국회의원 이제 보좌관으로 이렇게 일을 수행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기간이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한 15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네. 그러면 그때 처음 보좌관 일을 하실 때도 그때 홍문표 의원님이 이제 의원님이시죠? 네, 17대 때 의원이셨을 때부터 제가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좌관으로 쭉 일을 좀 해오시다가 이번에 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이제 장이 되신 겁니다. 네. 이제 예산군의 이제 지역 공동체의 리더가 되신 건데 네. 그 당선인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보좌관이 이제 여러 종류의 특성상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보좌관을 하면서 제가 정치를 그러니까 지자체의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던 건 아니고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서 제가 지역민들과 상당히 그 융화가 되고 지역의 현안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황선봉 군수님이 돌연 불출마로 인해서 우여곡절 속에 제가 경선을 통해서 예산 군수 후보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제 군수에 성공을 했는데 저는 그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덕목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야 자신감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수년 동안 제가 보좌관을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가려운 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예산 군수와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보좌관으로서 그걸 수행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많이 제가 느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저는 주민들한테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신감, 또 스킨십, 그 다음에 겸손함. 이 세 개를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좀 살이 빠지셨죠? 제가 처음에 그 후보 출마 선언하실 때보다 살이 좀 빠지신 얼굴이 아니에요. 부었어요. 아직도 부기가 안 빠졌어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그 인터뷰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 당선인께서 요 기간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예. 홍성군수 당선인께서도 그러시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어떤 군수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슬로건 자체가
그 새로운 예산, 하나된 예산입니다. 새로운 예산의 새로운 미래와 하나된 예산. 예산에 그동안에 있었던 약 7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항상 선거가 어느 선거도 그렇지만 세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념과의 싸움, 또 그 다음에는 관료와 비관료 출신들의 싸움, 그런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 상당히 피로감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이제 저보다는 한참 위에 계신 연세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 때도 슬로건 자체가 50대 군수 제가 추참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대를 초월을 해서 50대가 선거를 나와서 예산 군수가 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올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도 의문을 던져봤고, 그래서 좀 신선한 주민들한테 왔을 때 그런 구태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좀 타파하자는 게 제가 선거에 이번에 모토였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그걸 넘지 못했다. 왜? 선거라는 것을 치르는 과정에 어느 지역이든지 흑색 선전, 비방 이런 부분들. 근데 예산서는 비방은 했지만 상호 비방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끝까지 참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참았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황 기자님 말씀 제가 제 이력 말씀드렸지만 20년 정치하고 선거에서 수십 번을 선거 치른 사람이 어떤 거를 모르겠어요.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예산 군민들한테 진짜 신선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대도 않는 얘기 갖고 저를 수도 없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들어왔는데도 참은 이유가 이건 제 선에서 끝내자. 요번으로 끝나자. 그러면은 군수의 가장 덕목이 뭡니까? 군수는 예산 군민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예산 군민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것이 군수의 가장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비판하고 욕하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군수가 됐을 때 예산군의 미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군수직을 걸지 않고 일반인 사람들도 상대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군수가 됐을 때 그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그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대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여러 가지 선거법에 걸려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조치를 제가 하라 말아라 할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현수막에도 보시다시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붙였어요. 그건 뭐냐? 그건 체제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의 위대한 국민들이 그분들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맞다. 그 판단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선거 끝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인사를 다니면서 제가 오늘도 역전장에 가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가 그거를 하고 다녀요. 당선 사례로 네, 당선 사례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군수로 기억되길 바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고질적인 서로 갈등과 반목이 없는 이제 통합된 하나된 그런 예산군이 돼야 되고 그 중심에 체제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뭔가 역동적인 군수가 좀 탄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예산 군민들한테 제가 좀 얼굴이 좀 웃는 상입니다. 그래서 웃는 예산을 좀 만들고 싶고 우리가 모두가 참 사람들이 예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예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웃는 군수로 좀 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네.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다시 네.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네포뉴스에서 저희 당선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주셔서 고맙고 우리 네포뉴스 그 애독자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산 군수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언론에서 저를 좀 잘 지켜주시고 예산에 좋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전문지로 더 거듭나셔서 저희들한테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덕담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